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 한 번 잘못 먹다가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기약도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을 먹고도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발표했던 영상인데요. 이 차 도로 한가운데 계속 멈추고 있습니다. 6차선 도로 5차로에서 앞범퍼가 파손된 채 멈춰 있는데요. 경찰이 확인했더니 황급하게 다시 주행합니다. 그리고 1km 더 달리다가 결국 붙잡혔는데요.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약물 운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면허 취소에 벌금까지 내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운전,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것,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그 중에서도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도가 돼야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을 먹고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은 대부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 계열의 감기약, 이것은 졸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키기도 하는데, 이 약물이 검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또 수면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입니다. 반응 속도를 저하시키고 판단력을 감소시킵니다. 정신과계의 처방약도 마찬가지. 감정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의력이 분산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약물 종류들도 만약 운전에 영향을 주었다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 나서 졸음이 온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다음 운전했을 때 만약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만약 사고가 났다면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처벌되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과장됐다, 설마 그 정도까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람은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여기에 운전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면 단순 처벌, 그러니까 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 정도에서 끝날 수 있지만 만약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기약 한 번 잘못 먹었다가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알약 하나 때문에 운전 잘못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런 약물 운전에 따르는 면허 취소 그리고 처벌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운전 그리고 마약 운전, 어떤 것이 다르냐?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먹고 운전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 그렇지만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촉발한 약물 운전, 이것이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약물 운전은 마약 운전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우울증 치료약, 항우울제, 진정제, 수면제, 진통제, 이런 것들이 모두 약물 운전에 해당되는데요. 약국에서 그냥 평상시에 받은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졸린다거나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반응이 저하된다거나,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먹든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물 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던 사례는 2022년에는 80건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164건입니다.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사고도 2019년에는 2건에서 2024년에는 23건.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을 금지해 오고 있었고, 만약 적발되었을 때는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상향되고요. 음주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측정이나 검사를 거부했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 외에도 소변이나 혈액, 모발 검사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사가 알려주고 약사도 알려주겠지만 내가 일상적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처방 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이 나쁘면 감기약 잘못 먹다가도 운전면허증 취소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특이한 체질이나 약에 민감하신 분들이 해당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완전 바로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일단 ADHD 치료제입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인데요. 메틸페니데이트, 비만 치료제는 펜타민, 마취제는 케타민, 그리고 프로포폴도 해당되고요. 불면증 치료제 플루니트라제팜, 디아제팜, 졸피뎀, 이렇게 불면증 치료제를 먹고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되는 사람, 통증 치료제도 펜타조신입니다.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 약들인데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복용하는 약들도 걸릴 수 있다. 운이 나쁘면 면허 취소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영상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영상인데요. 오토바이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결국 부딪히고 맙니다. 자, 그리고 잠시 비틀비틀 내려오더니 슬쩍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찬가지 약물 운전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요. 다 깼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찌되든 이런 약물운전, 음주운전이나 마약운전만큼 위험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들도 있고요. 심각한 질문들도 있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기약도 단속 대상입니까? 맞습니다. 졸음 유발 성분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논란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번 많은 화제를 뿌렸던 이경규 사건 어떻게 됐느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 수사는 종결되었다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경규 씨가 먹었던 약은 감기약이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이런 많은 나라에서 약물운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할 때 내가 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약국이나 병원에서 운전 가능한 약인지 혹시 내가 먹는 약 중에서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약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약사에게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단속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단속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는 법에 따라 처벌받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약물이 걸렸다. 단속되었다. 이때는 처방전 그리고 내가 왜 이 약을 먹는지 복용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훨씬 더 강화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픈 사회가 됐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최근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럴 때 혹시 약 한 번 잘못 먹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항상 내가 먹는 약 이런 내용까지 확인해 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